로타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 바로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오늘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재단 50년사 책자부터 각종 소식지, 내부 자료들이 정말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1970년대에 작은 제안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장학재단 중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단순히 연역을 훑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그 동력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 DNA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이 1,000만 원 남짓한 돈이었더라고요. 네, 1,0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지급한 장학금 총액이 1,400억 원을 훌쩍 넘었어요. 이건 뭐 단순한 성장이 아니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1970년 375지구대회에서 춘천 로터리 클럽의 최정원 총재가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고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신기하게 들리기도 해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만장일치라는 단어에 당시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1970년대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막 국가 재건에 대한 열망이 정말 뜨거웠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네. 그리고 당시 로타리안들 사이에서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는 교육이다. 이런 강력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직접 공장을 세울 순 없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일은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최정원 총재의 제안은 그런 시대적 열망에 불을 붙인 촉매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제안이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 용기 있게 꺼내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1973년에 1,023만 원으로 재단이 공식 출범했는데 초창기 성장은 어땠나요? 자료를 넘겨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던데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특히 초대 박동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분은 기금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정말 주요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설립 17년 만인 1989년의 기금이 35억 원, 장학금 지급 총액은 18억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와, 17년 만에요? 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재단 역시 엄청난 도약을 이룬 거죠. 이건 단순히 기부를 많이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재단의 비전이 회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재단이 그냥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결국 재단의 성장은 전국에 계신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대목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자료가 있었어요. 바로 국제로타리 3,600지구의 무기부 클럽 제로 달성 사례입니다. 지구 내 모든 클럽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기부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재단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바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누적 기부 회원 수가 16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뭐 강제적인 할당이나 의무가 아니잖아요. 인재 양성이라는 로타리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인 결과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자료에 나온 2023년 클럽별 기부 현황만 봐도 창원제일클럽, 덕소클럽, 조암클럽 정말 많은 클럽들이 수천만 원씩 쾌척했어요. 네. 이건 단순한 기부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이자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를 현재까지 이끌어오는 리더십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침 자료에 현재 신혜진 이사장님의 활동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재를 역임하셨고 특히 현장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혜진 이사장님은 리더십의 중심이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아는 분이죠. 자료를 보면 3610지구, 3630지구 등 전국의 지구 행사에 직접 발로 뛰면서 참석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단순히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재단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아, 그런 소통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회원들도 내가 낸 기부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부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도 눈에 띄더라고요. 매월 2만 5천 원씩 기부하는 골든벨 장학기금 같은 제도요. 더 많은 회원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참여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골든벨 장학기금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재단의 비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아주 영리한 제도죠. 또 장학금 전달식에 직접 참석해서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모습은 이 재단이 차가운 기금관리 기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진심이 결국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 이제 그 핵심 성과를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숫자였는데요. 네,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무려 1,475억 원에 달합니다. 1,475억 원요? 네, 1,475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장학금을 통해서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던 장학생 수가 총 7만 3천 명이 넘습니다. 7만 3천 명. 와, 이건 뭐 웬만한 도시 인구랑 맞먹는 숫자네요. 이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성장했을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장학금을 준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자산을 만든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국내외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이 폭넓은 지원. 이게 바로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이 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장학재단인지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오가는데 회원들은 이 재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낸 돈이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은 모든 기부자가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재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로 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2026년 1월 15일자로 별점 3개, 즉 최우수 등급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이요? 네, 이건 그냥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재단의 활동 투명성, 책무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신뢰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년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는 건 투명한 운영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재단의 시스템이자 문화로 완전히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회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래 인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이 단단한 신뢰가 있었기에 50년 넘게 기부가 마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이미 전설적인 수준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재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담대한 미래, 로테리 비전 2027을 그리고 있더군요. 네,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한국 로타리 회관 건립이죠. 맞습니다. 서울 용산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건립될 한국 로타리 회관은 그냥 멋진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재단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관에서 나오는 연간 약 1억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장학금을 만들어내는 수익형 장학재단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100억 원의 자체 수익,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이 재원이 확보되면 장학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이건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연간 2천만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간 2천만 원이면 이건 단순한 등록금 보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의 학업과 꿈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인재를 치우는 수준을 넘어서 잠재력을 최고치로 폭발시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뿐만이 아니겠네요. 물론입니다. 시야를 국내에서 전 세계로 넓히게 됩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친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로타리 본부에 매년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한국 로타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성대 전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한국 로타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기부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영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회관이 단순히 수익 창출 기구를 넘어서 한국 로타리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자 상징적인 공간이 되겠군요. 역사관이나 교육시설도 들어선다고 하니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자부심이 다시 새로운 기부와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회관 건립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완성하는 마침표이자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역사를 여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1970년 한 사람의 제안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7만 3천 명의 인재라는 거목을 키워내고 이제는 100년의 숲을 준비하는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의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서사시를 한 편 읽은 기분입니다. 네, 회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역사의 벽돌을 쌓았고 이제는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지가 전략적인 비전 그리고 투명한 시스템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 회관이 완공돼서 재단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게 되면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0년 동안 재단과 로타리 회원 개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금전적 기부를 넘어서 회원들이 재단의 사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의 방식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